이번 시간에는 트랜지스터, 특별히 트랜지스터 중에 BJT의 바이어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압을 어떻게 걸어줘야 동작을 하느냐, 이제 바이어스를 걸어주는 법이 있어요. 그 바이어스를 걸어주는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JT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이건 양극이죠. 그러니까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어떤 두 개의 입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하를 가진 입자가 움직이는 것, 그것으로 정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션은 접합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거를 직역한 거죠. 양극성 접합 트랜지스터. 이거의 실제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미터가 상당히 적죠. 그 다음에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에 베이스가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컬렉터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갖고 오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해서 여기는 이제 NPN 타입, N형 반도체가 있고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 이렇게 적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NPN 타입 트랜지스터라고 해요. 이쪽은 컬렉터, 베이스, 에미터가 되겠죠. 세 단자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렇게 적층한 거는 PNP 트랜지스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컬렉터, 베이스, 이거는 에미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NPN 타입의 트랜지스터를 보면은 이거는 구조를 나타낸 거고요. 회로 기호로 보면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게 회로 기호니까 회로 기호를 보고 회로를 해석하는 거니까 회로 기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볼 때 이거를 다이오드처럼 생각하고 이거를 화살표로 생각해서 여기가 PN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N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P가 되겠죠. 그 나머지 하나는 NPN, PNP니까 여기는 N이 되겠죠. 트랜지스터에서 화살표 방향은 원래는 전류 방향을 의미했어요. 에미터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류 방향으로 했는데, FET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있는데 그거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거든요. 화살표라고 할 때 화살촉이 향하는 것은 N이라고 생각하고 반대쪽은 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보시면 여기 컬렉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항상 베이스와 에미터를 중심으로 BJT는 화살표가 그려진다를 생각하셔야 돼요. 에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의 전류 흐름, 그 관계로 화살표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컬렉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컬렉터라고 해서 그래도 컬렉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PNP 타입은 P에서 N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니까 이게 P, N, P가 되는 거예요. 여기 화살표가 있으니까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N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그냥 컬렉터는 P가 되고. 그래서 에미터하고 베이스하고 PN 타입이 정해지면 나머지 컬렉터는 에미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거 기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로 기호로 물론 바이어스를 이제 거는 것, 직류 전압을 어떻게 거는지 그것을 보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PNP 타입, NPN 타입의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를 이 구조적인 것으로 연결해서 나타낸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볼 때 이런 그림은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구조적인 데다가 바이어스를 건 거예요. 직류 작업을 건 건데, 이거는 NPN 타입이에요. NPN 타입. 그래서 이거를 회로 기호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컬렉터고 베이스고 에미터고, 물성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NPN이 되겠죠. 그래서 NPN, 여기가 에미터, 여기가 베이스, 여기가 컬렉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이어스가 딱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실 때 트랜지스터의 모든 동작을 다 설명하는 바이어스를 걸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이어스는 직류 전압을 거는 거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트랜지스터는 동작 영역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 세 가지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액티브 모드라고 해서 활성 영역이라고 해줘요. 이 부분을 이용해서 트랜지스터의 증폭 기능을 이제 설명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세츄레이션.
뭔가 포화되어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세츄레이션 영역이 있고, 세 번째는 컷오프, 네, 차단 영역이라고 하는데, 차단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액티브, 세츄레이션, 컷오프.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활성 영역, 그 다음에 포화 영역, 그 다음에 차단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직류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이 세 가지 동작을 다 설명해 주진 않아요. 세 가지 동작 모두를 모두 설명해 주는 바이어스 지금 걸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지금 이렇게 걸려 있는 거는 액티브 영역, 활성 영역 동작을 하기 위한 바이어스를 걸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트랜지스터 이거 NPN을 어떻게 이제 등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냐면은 다이오드 두 개로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 보면은 NP, 또 여기 보면은 PN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다이오드가, 여기가 컬렉터, 베이스, 여기가 에미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에미터하고 베이스를 보면은 NP로 돼 있죠. 에미터하고 베이스를 보면은 NP로 돼 있죠. 그러니까 베이스가 P고 에미터가 N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동작을 이제 보시면 여기 바이어스가 걸려 있어요. 여기 컬렉터를 일단 빼시고 시간 순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동시에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고 실험을 그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보자 이거죠. 여기 컬렉터를 빼고 보시면은 PN 접합 다이오드인데 P에 플러스 전압이 걸려 있고 N에 마이너스 전압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플러스 전압이 걸려 있고 마이너스 전압이 걸려 있다, 이거를 절대적인 플러스, 절대적인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이거에 비해서 플러스 전압이 걸려 있고 높은 전압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에미터는 베이스에 비해서 낮은 전압이 걸려 있다. 이게 낮은 전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PN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려 있는 거하고 똑같죠. 다이오드로 생각하실 때. 그러면 플러스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에미터에 지금 전자가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전자가 이쪽으로 올 거라고요. 그러면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겠죠. 전자와는 반대 방향. 이게 전류고, 이게 전자예요. 전자인데, 그럼 이제 이건 다이오드 동작하고 이제 비슷하게 동작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다이오드에 비해서 뭐가 하나 더 생겼냐면 컬렉터라고 하는 게 더 있는데, 이거는 N타입이에요. 전자가 도핑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N타입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 N타입 반도체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PN 접합 사이에는 공피증이 생기겠죠. 공피증이 이렇게 있어요. 공피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컬렉터에 플러스 전압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에 마이너스 전압이 걸려 있어요. 자, 여기만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컬렉터에 비해서 베이스가 낮은 전압이 걸려 있어요. 컬렉터에 비해서 컬렉터보다 낮은 전압이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 공피증이 더 넓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줘야 될 건 뭐냐면, 다이오드를 생각할 때 다이오드에 바이어스를 우리가 걸었을 때 이렇게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릴 때는 여기 전류가 흐름이 없다 그랬어요. 전류 흐름이 없다 그랬죠. 공피증이 넓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갖게 될 수 있냐면은, 공피증이 있으면 무조건 전자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한다. 그건 장벽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라고 하는 편견을 갖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거 뭐 다이오드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전개예요. 전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개가 형성되어 있죠.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어떤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개. 컬렉터가 플러스고 베이스가 마이너스죠. 전개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개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게 전개예요. 전개가 있으면은 전자는 이쪽에 플러스가 있는 거를 딱 알고서 어디로 가냐면은, 얘가 여기 뭉쳐 있다가 여기 전개가 강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 플러스가 강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전자는 이쪽으로 더 가요. 이 전자. 그러면은 이때 베이스에서 물론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지만은 여기서 여기 강한 전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전자가 컬렉터 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컬렉터에서 에미터 쪽으로 전류가 아주 크게 이렇게 흐르게 돼요.
그래서 변수가 뭐냐? 컬렉터에 의해서 전개가 형성되기 때문에 전자가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갔다가 거기 머무를 것 같은데 컬렉터 쪽에 너무 강한 전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딸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편견, 공기증이 있으면은 전자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류가 절대 흐르지 못한다 라고 하는 편견을 여러분은 여기서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전개가 형성되면 공기증으로도 전자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FET를 설명할 때도 같은 동작 방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전기가 형성되면 전자가 컬렉터 쪽으로 확 몰려간다라고 하는 거. 전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거에다가 전압을 걸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액티브, 활성 영역을 설명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증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이어스를 걸어줄 때 그 상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거를 몇 가지는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NPN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PNP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깐 설명하도록 하죠. 자, 여기 PNP예요. 이쪽은 마찬가지로 에미터, 여기 베이스, 여기 컬렉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전류의 흐름, 우리가 화살표 방향은 PN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여기가 에미터예요. 여기가 베이스고 여기가 컬렉터. 이게 PNP 타입이죠. 그래서 여기 위가 컬렉터가 아니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볼 건 뭐냐면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가 항상 순방향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압을 걸어줄 때 순방향으로 꼭 걸어줘야 돼요. 자, 여기도 보시면 베이스하고 이쪽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가 지금 PN이니까 이게 순방향이 되려면 여기가 베이스 전압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전원을 보시면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이 베이스보다는 에미터가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0.7V 이상이면 다이오드는 토론되는데 이게 순방향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홀로 설명했어요. 전자가 아니고 에미터라고 하는 게 전하를 가진 것을 방출한다 그런 의미니까 여기는 홀로 설명했어요. 홀이 이쪽으로 가죠. 여기 N이니까. 그러니까 홀이 이쪽으로 가니까 전류의 방향도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공기증이 있어요. 공기증이 있는데 여기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려야 된다 그랬죠. 베이스하고 컬렉터는 역방향 바이어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베이스는 플러스인데 플러스 전압이 걸리고 컬렉터는 플러스 전압보다 낮은 베이스 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그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전개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전개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NPN과는 반대쪽으로 전개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낮은 전압에 걸려 있으니까 홀은 이쪽으로 더 갈 거라고요. NPN은 전자로 설명했는데 PNP는 홀로 설명하니까 홀은 이쪽으로 더 갈 거라고요.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베이스 쪽으로 좀 흐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큰 전류는 컬렉터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PNP 또는 NPN 트랜지스터가 있을 때 베이스와 에미터의 화살표를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베이스하고 컬렉터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야 액티브 영역으로 동작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컷업하고 세츄레이션은 약간 그 바이어스 걸어주는 게 달라요. 그건 이제 차이는 다음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특성을 설명할 때 그 전압을 어떻게 걸어주느냐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야 되니까 특성을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첫 시간에 대신호 소신호 구분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신호는 직류 전압을 걸어주는 것, 바이어스를 걸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소신호는 직류 전압을 건 상태에서 교류 전압이 들어오는 것, 그 교류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대신호 뭐가 크냐, 도대체 어디에서 큰 거냐, 뭐 이런 것들이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라지 시그널 큰 전압인데 여기다 하이픈을 찍었어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나 증폭기에서 큰 신호다. 그래서는 직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거로 구분해줘요. 그 다음에 소신호 같은 거는
스몰 시그널. 그래서 하이픈을 찍어서 이거는 트랜지스터에서 직류에 대해서 작은 전압, 그 교류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하이픈을 찍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서 어떤 텍스트를 볼 때 라지 시그널 하이픈을 안 찍고 찍으면은 그냥 큰 신호, 네. 그 다음에 스몰 시그널 작은 신호, 뭐 교류도 큰 신호, 작은 신호가 있죠.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하이픈을 찍어주면은 트랜지스터에서 직류 전압, 그래서 그걸 라지 시그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교류, 스몰 시그널, 하이픈을 찍으면 그거를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말로는 나눠주지 않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은 책을 볼 때, 교재를 볼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